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주목할 만한 단신 하나를 살펴본 후에 남은 24년, 25년 비트코인의 유력한 불장 시나리오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내 코인은 왜 안 가고 있느냐? 특히나 오래된 코인 들고 있으시면 이런 걱정이 많을 수도 있고요. 정말 살아는 있는 건가?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희망을 한 스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떴습니다. 이게 무슨 중요한 기사냐 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잘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월 13일 날 코인베이스가 시가총액 50종, 시가총액 50위권 내에 있는 코인들을 지수로 만들어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발표를 좀 늦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가 투자자들은 광범위한 시장 노출을 원하고 있다. 광범위한 시장 지수를 보유하는 것은 금융 인프라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코인은 초기 시장이잖아요. 이 초기 시장이 이제 나중에 제도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큰 상승을 위해서는 결국은 기존 부자들, 전통 금융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기존 부자들은 어떤 부자들인가요? 주로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또는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뭐 부자형들, 베이비 부모들이거든요. 자, 이분들의 투자 방식은요. ETF나 펀드나 아니면 이렇게 전체적인 이 시장 전체의 파이를 먹는 이런 투자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이 투자 방식이 주식 투자하는 부자형들의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한 두세 달 전쯤에 이런 영상 추석 즈음에 올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 타일러 라시라고 해서 그 다들 잘 아시는 이제 뭐 대표님도 되셨죠. 이분이 했던 것 중에 몇 가지 기억나는 게 생각이 납니다. 사실 이분도 미국의 뭐 엘리트 출신이고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이런 미국의 엘리트나 부자 형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는고 봤더니 매월 DCA라고 해서 그냥 돈이 생기면 매월 월급 받으면 그냥 일단 삽니다. 근데 이 인터뷰에서 사실 MC분이 계속 집요하게 물어봤던 게 뭐냐? 너 뭐 샀어? 너 뭐 들고 있어? 뭐가 좋은 것 같아? 계속 얘기를 해도 타일러는 대답을 안 하고 눈구렁이처럼 피해 다니다가 결국은 약간 뭐랄까요? 화났다는 듯이 그런 거 물어보지 마라. 쓸데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샀냐고 제발 묻지 마라. 왜 그럴까요? 부자 형들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타일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인베이스에서 나는 매월 월급 들어오면 상위 시가총액 높은 코인들 있죠. 그냥 코인 이름도 대충 뭐 모르고 그냥 산다. 뭐 1위에서 10위까지면 그냥 10위, 20위면 22. 뭐 그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면 바뀐 거 그냥 모르고 산다. 이 말인 즉슨 이분은요. 부자 형들은 어떤 코인 뭐 몇 개만 가지고 가지아를 외치는 게 아니라 그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걸 선호하고 있다. 게다가 코인 시장이 초기이기 때문에 그냥 파이 전체를 가지고 봐야지 이거를 뭐 몇 개만 찝어서 한다는 건 쓸데없다. 뭐 굉장히 공손하게 표현을 했지만 의미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투자 방식, 이런 지수가 나중에 ETF나 뭐 펀드로 출시되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뭐 그레이스케일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인베이스 50 지수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보시면 좀 감이 오시겠죠. 앞으로 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니까요. 사실 이미 출시가 뭐 1월부터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코인 뭐 50 해서 이 보라색이 뭐 이 코인베이스 50 인덱스라고 하는데 거의 뭐 비트코인과 움직임이 유사하게 흘러는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긴 할 거예요. 그 비중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또 이 코인 50을 중요하고 있는 각 섹터별 코인들이 이렇게 분야별로 있는데요. 최근에 뭐 도지코인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밈 섹터가 뭐 굉장히 최근에 많이 11월 10일 기준으로 올랐네요. 그리고 지불 코인들, 뭐 리플 뭐 이런 거 들어가 있겠죠. 스토브 밸류, 이건 뭐 비트코인, 그리고 뭐 스마트 컨트랙트, 인프라, 미디어, 뭐 디파이 이런 게 쭉 있는데 어떤 코인이 들어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페이지에 걸쳐 소개를 해드릴 텐데 첫 번째는 스마트 컨트랙트, 그러니까 레이어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이제 주요 코인들인 거죠. 자, 이 퍼센티지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날 뭐 떨어진 비중, 뭐 올라갔냐 떨어졌냐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이 전체 네모의 크기를 보시면
이 인덱스에서 이 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나타내거든요. 아시겠지만 이더리움이 뭐 굉장히 많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솔라나고요. 그 다음이 카르다노, 에이다, 그리고 아발란체, 그리고 니어랑 인터넷 컴퓨터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더리움 클래식, 뭐 오래된 코인인 줄 알았더니 그래도 나름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인젝티브, 비체인, 헤데라, 알고랜드, 플로우도 있고요. 이오스, 미나, 테조스, 뭐 이게 오아시스인데요. 오아시스가 두 개가 있어요. 레이어 1, 로즈 티커명의 오아시스가 있고 게임 쪽, 일본 쪽 오아시스가 있는데 여기는 레이어 1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2 이제 비중을 보면 레이어 1보다는 적지만 아무튼 이 50 지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폴리곤이 꽤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레이어 2죠. 스택스, 이뮤터블 X, 뭐 게임 쪽 레이어 2죠. 그리고 스케일이라는 코인이 작게나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0라고 해서 이제 뭐 폴카닷과 코스모스도 폴카닷도 뭐 오래됐다고 다들 힘들어하시고 하는데 뭐 저 잘 들고 있거든요. 별 뭐 잘 쳐다보지 않아서 사실 가격 등락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올드한 코인들이 꽤나 많이 들어와 있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망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로 가면 이제 뭐 비트코인이 드디어 나오네요. 뭐 압도적인 비중이죠. 뭐 스토어 오브 밸류라고 해서 너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라. 너는 금이기 때문에 저장 가치 수단으로만 쓰이면 된다. 고 하면서 뭐 그렇게 기능이 없지만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자, 페이먼트 비중이 생각보다 크게 있는데 XRP가 또 나름 덩치가 크죠. 그 뒤에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스텔라 루멘, G캐시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민코인은 딱 세 개 있네요. 도지코인, 시바이누, 그리고 솔라나 민코인이죠. 봉크까지. 뭐 도지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디핀 쪽은 체인링크, 더그래프, 헬륨, 컴퓨팅 플랫폼은 이거는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아마 그 패치 AI 그 세 개 합쳐진 거 있잖아요. 그 AI 코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뭐 렌더나 뭐 잘 안 보이네요. 뭐 퀀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디파이 쪽은 유니스왑, 1인치, 커브, 그리고 대출 플랫폼은 에이브나 메이커 또는 뭐 컴파운드도 있는 것 같고 리더다오, 뭐 시네틱스, 그리고 뭐 메타버스 뭐 비중은 낮긴 하지만 샌드박스랑 디센트럴랜드가 들어가 있고요. 뭐 소셜이나 이건 아마 라이브 피어, 뭐 방송용 코인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무슨 생각 드십니까? 생각보다 올드한 코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도지코인, 지금 모두가 열광하고 있는데요. 도지코인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2013년도에 나왔어요. 웬만한 코인들은 도지의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도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렇다고 도지가 뭐 활발하게 쓰이고 뭔가 혁혁한 성과를 거뒀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채택을 받았을 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계속 뭐 그냥 도지를 계속 트윗에 올리고 있잖아요. 이걸 보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많은 분들이 올드코인은 그냥 끝났어. 그건 죽었어. 그거 왜 들고 있어? 이런 얘기를 굉장히 쉽게 하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도지가 10년, 11년이 됐는데 이게 이렇게 될 줄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통 금융의 선택을 받는 코인들은요. 오래오래 살아남고 검증을 받은 올드 코인이잖아요. 여기에 새로운 코인이 얼마나 있었나요? 검증받고 오래된 코인들은요. 막 화끈한 맛은 없어요. 막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보여주겠다. 이런 맛은 없지만 결국은 전통 금융이 이제 새로 들어오는 주식 투자형, 뭐 베이비 부머 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한 지수로 선택을 받는 거, ETF로 선택받는 건 결국 뭐 나중에 리플이 되고 솔라나가 되고 뭐 아발란체가 되고 도지가 되고 이런 것들부터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코인은 끝났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좀 희망을 품어도 좋겠다는 생각에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설일 수 있습니다. 많이 틀릴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조금 이 불장을 향해 가는 과정을 뭐 과정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좀 길잡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틀릴 수 있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각자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레인보우 차트라고 해서 2010년, 2009년부터 현재까지를 쭉 나타낸 차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2013년 불장, 17년 불장, 21년 불장. 근데 크게 보면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제 시나리오는
2017년처럼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쭉 가는 거, 물론 조정은 큰 게 있긴 했지만요. 겉으로 볼 때는 쭉 올라가는 형태로 보입니다. 아니면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쌍봉 형태로 가는 거, 뭐 13년처럼 앞에 봉우리가 작고 뒤로 뭐 뒤에가 더 크게 가든지 아니면 뭐 순서가 바뀌든지 이것까진 모르겠어요. 아무튼 21년도도 쌍봉이었잖아요. 쌍봉우리가 만들어지고 여기도 쌍봉우리가 만들어지고 이 둘 중에 하나의 시나리오를 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첫 번째 17년 이렇게 쭉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요. 저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비중이 낮지 않을까, 약 40% 정도 보거든요. 만약 이런 시나리오가 온다면요. 저는 물론 어렵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대응이 좀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조정이 왔다가 올라가고 조정이 왔다가 올라가고 해서 큰 어려움 없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애초에 세워놨던, 사실 알트코인의 목표가를 설정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보고 그 이후에 뭐 올 것이다, 이걸 판단하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 볼게요. 비트코인의 내 목표가가 대략 2억 원 정도다. 그럼 결국 언젠가 2억 원을 찍을 거 아니에요. 뭐 근처로 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목표가가 3억 원까지 난 봤다. 그럼 3억 원 근처에서부터 분할 매도를 하면 되겠죠. 결국 비트코인 목표가만 바라보면서 이게 도달할 시에 이제 알트코인들까지도 분할 매도를 서서히 해나가면 뭐 할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무난하다고 한 겁니다. 비록 어렵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가 쌍봉 시나리오잖아요. 뭐 21년이든 13년이든 아무튼 쌍봉 시나리오가 저는 한 60% 가까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난이도는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요. 조정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뭐 21년 5월 달 부다빔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뭐 반토막도 넘게 나는, 비트코인이 반토막이 넘게 났었어요. 난이도가 높아지긴 하지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설명을 드릴 텐데, 자, 현재 기준입니다. 이게 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다수가 여기에 동의를 하고 이러면 또 막 시나리오가 가면서 바뀌더라고요. 이게 생명태랑 비슷해가지고 바뀔 수는 있는데, 일단 11월 뭐 한 13일 기준으로 바라볼 때 쌍봉 시나리오가 합리적인 이유를 첫 번째 꼽아보자면, 기대감 때문에 현재 많이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계속 언론상에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가 도배를 되면서 계속 연일 많은 말들이 이슈가 되고 있죠. 자, 11월 13일에도 트럼프 인수위가 암호화폐 규제 완화를 논의하고 있다. 업계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다. 뭐 물어본다든지 자문을 구해서 누구를 뽑을까, 이런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뭐 공약이었기 때문에 인수위는 SEC 위원장 누구로 할까? CFTC 위원장, FDIC 요직에 모두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들을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뭐 누구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게다가 뭐 일론 머스크가 뭐 도지, 뭐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에서 정부 효율성 부서의 수장이 되겠다, 계속 이런 걸 올르니까, 뭐 도지가 한 건 없지만 그냥 도지코인이 이 기대감으로 인해 굉장히 펌핑이 되고 있었고요. 또 최근에 도지의 두 담당자로 일론 머스크와 예전에 그 공화당 대선 후보였는데 포기를 나중에 했었거든요. 친암호화폐 후보였던 비벡 라마스와미라는 이 두 분이 이제 도지의 그 관리자나 뭐 부서장으로 임명이 이미 됐다고 합니다. 둘 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분들이니까 뭐 기대감이 뭐 장난이 아니겠죠. 근데 만약 생각을 해볼게요. 자, 트럼프의 취임식이요. 내년 1월 20일경에 있습니다. 1월 20일. 그럼 이 취임식 무렵에는 과연 무슨 일이 생길까? 비록 연말까지 뭐 기분이 좋게 올라갈 수 있지만, 자,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가요. 말로 했던 것을 이제는 검증을 해내야 됩니다. 그렇겠죠. 자, 일단 코인만 해서도 뭐 정말 많은 공약을 했지만 코인만 해서도 11가지를 아마 공약 보셨을 거예요. 한번 복습을 해보면, 자, 첫날 게리 겐슬러 잘라버리겠다. 그리고 국가 전략 자산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 뭐 이거 하는데도 막 법안도 마련해야 되고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암호화폐 수도 만들겠다. 자본이득세 폐지하겠다. 뭐 쉽진 않겠죠. 이 법을 막 바꿔야 되고 하니까요. 채굴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아무튼 지원하겠다. 규제 완화하겠다. 자문위원회 출범하겠다. 실크로드 설립자 감형시키겠다.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1월 20일 즈음에 분명히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했어, 안 했어?
너 이렇게만이나 할 거라고 공약에 발표했는데 얼마나 했어? 검증을 해야겠죠. 지금 한다는 거는요, 암호화폐만 이 정도고 정말 한가득 공약과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급하게 물어볼 겁니다. 근데 또 이 암호화폐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오른 이유가 결국은 이 공약들을 실행한다는 전제하에 이미 올랐다는 게 중요합니다. 기대감 때문에, 가능성 때문에 올랐는데, 오히려, 다 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어영부영 넘어가거나, 뭐, 힘들 것 같다든가, 뭐, 검증을 하면 할수록, 야, 이거 좀 실망스러운데,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좀 높아심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면은 제가 그 소수몽키 미국 주식 하시는 분이죠. 그분의 이제 파워포인트 중에 한 부분인데요. 너무 공감이 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파란색 부분이 과거에 이제 그 S&P 500의 역사를 나타내는 주가를 나타냈던 것 같아요. 1932년부터 2020년도 다 통계를 냈고요. 파란색이 과거 통계입니다. 그리고 까만색이 이제 S&P 500의 뭐 최근 11월까지의 이제 상태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자, 요때 즈음이 이제 취임식 1월 20일 써 있죠. 자, 이때 전까지만 해도 뭐 지금 굉장히 과도하게 뭐 테슬라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도지도 그렇고 굉장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트럼프 자체가 워낙 과격한 성격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좋다고 하는 건 정말 실제보다 더 과도하게 올라가고 내가 싫다고 하는 건 실제보다 더 과도하게 떨어지는 뭐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게 있겠죠. 엄청난 과도한 급등과 급락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뭐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취임식을 딱 하자마자 지금 그 정책에 반영해야 될 게요. 아까 뭐 코인만 해도 한 11개 됐었잖아요. 거기에 자 보세요. 미중 갈등 관세를 200% 때린다는데 왜 안 때려? 200% 때린다면서 뭐 당신이 다 전쟁 중재하고 해결한다면서 뭐 러시아 전쟁 끝내고 뭐 중동 전쟁 끝내고 재정 적자 어떻게 할 건데 이민자 추방한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당장 실행해. 경기도나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 수많은 일들, SEC 캔슬러 언제 자를 거야? 정말 산적해 있는 걸 결국은 검증을 하겠죠. 그 검증의 시기에서 뭐 다소 실망하는 부분,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니까요. 이런 조정이 과거 역사에 나왔었다. 제가 볼 때 트럼프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여기 보시면 이제 정책 우려 해소라고 하면서 뭐 주가도 올랐는데 결국 트럼프도 이제 뒤가 없습니다. 연임을 더 이상 할 수도 없고요. 뭐 이번이 마지막이고 원래도 트럼프식 무대포 정책 예전에 뭐 오일값 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란에 뭐 선박을 뭐 대포로 쏴버려라 뭐 이런 것도 투비스로 올리고 정말 무대포잖아요. 이 무대포에 수습하는 정책이 초기에는 약발이 먹힐 거라는 거죠. 결국 뭐 잘하는 거 있죠. 금리 인하해, 유동성 살포해 뭐 이런 식으로 주가나 부동산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을 통해서 뭐 그래도 극복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로 제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자, 12월까지 연말까지 상승을 만약 계속한다. 뭐 기대 이상으로 상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오른다면 조정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25년 1쿼터, 뭐 1월, 2월, 3월 포함해서 약간 이렇게 사이드웨이로 조정하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뭐 25년 뭐 하반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조정이 길어지면 이 추가 상승하는 정점이 뭐 한 10월까지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조정이 좀 짧게 뭐 한두 달 앞두고 말면 뭐 한 6월, 7월에 이게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 가장 좀 현실감 있는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역시 쌍봉 시나리오가 합리적인 이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과격한 상승이 계속 나온다면 가능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2억 원을 내가 목표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비트코인이 2억 근처까지 왔다. 그러면 조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21년도부터 이제 비트코인의 차트를 주봉으로 나타낸 건데요. 이게 주봉이니까 사실 큰 상승이거든요.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조정, 상승, 조정, 상승의 조정, 조정. 이게 몇 주짜리예요. 그리고 이 부담임으로 인해서 굉장히 깊었었죠. 조정이 안 나올 수가 없다. 급등에서는 항상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급등 후 조정은 당연한 순리다. 당연히 시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그 취임식 근처가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해본 겁니다. 정확한
뭐 조정의 시기는 저도 모릅니다. 게다가 한번 이 상승장을 이끌어 올린 기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뭐 테슬라든 뭐 도지든 비트코인이든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 것들을 집어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요, 본전 뽑아야겠죠. 이렇게 올렸으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관망을 하던 개미들이 결국은 업비트 보니까 뭐 올해 최근에 그 한국 앱 순위에서 2위까지 올랐더라고요. 1위가 엽기 떡볶이 무슨 이벤트 있어서 1위였고 2위가 업비트고 4위가 뭐 K뱅크인가 그랬어요. 약간 깜짝 놀랐는데 결국은 버티고 버티는 개미들을 태운다. 태워서 이들 돈을 많이 쓴 입장에서는요. 이럴 때 한번 떨궈줘야지 조정이 있어야지만 이들이 돈 쓴 보람이 있겠죠. 한두 번 쌈박한 조정이 크게 이들에게 효율적이고 남는 장사다. 뭐 이것도 뭐 당연한 뭐 수순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게다가 우리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아직도 좀 믿기진 않은데요. 지금 뭐 2달도 안 남은 시점에 코인에 대해 과세를 할지 말지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게 정말 뭐 믿기진 않습니다. 적어도 뭐 과세를 하려면 그래도 6개월이든 1년 전에 좀 하고 뭐 과세 체계를 잡혀놓고 하면 좋은데 뭐 시황에 따라서 한다 만다를 결정하는 게 참 혼란스럽네요. 아무튼 과세가 지금 25년도부터 미정입니다. 아직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연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이 내가 목표했던 뭐 2억 근처로 와버렸다. 너무 폭등이 나온 거잖아요. 지금 과도하다고 보는데 이러면 한 소액 정도 다는 아닙니다. 소액 한 매도를 특히 많이 오른 코인들을 고려하는 거, 매도를 고려하는 거 저는 하나의 시나리오랑 가능성으로 들고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라울팔 소개를 할 때 라울팔은 솔라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도 24년도에 급등이 나오면 한 3분의 1 정도는 팔고 혹시 모르잖아요. 그냥 이 다음에 뭐 쌍봉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24년도 말에 한 뭐 25년 초에 뭐 3분의 1 정도 팔고 나중에 한 3분의 2 팔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약간 뭐 제 상황과 일치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결국은 트럼프와 머스크의 기대감, 뭐 취임식 전까지는 계속 있겠죠. 이들이 뭔가 계속 뭐 꿍짝꿍짝 하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원래 있었던 산타랠리 기대감까지 한번 지켜보면 좋겠다. 이게 과도하면 과도할수록 쌍봉의 시나리오가 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이유는요. 만약에 돌발 변수가 12월에 나타난다면 역시 쌍봉 시나리오 급등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변수이기 때문에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 채널에서 2번 정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주주총회에서 정확히 12월 10일 날 비트코인을 투자할지 말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이사회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에서는 주주총회 그 주주들에게 하지 않는 걸 권장한다. 뭐 거부에 표시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독려를 했다고 하지만 뭐 한번 보셨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안 하면 소송 걸릴 수 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그리고 옆집 뭐 동네 기업들 다 올라가는데 왜 니네만 안 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베스트 모범 사례가 하나 나와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왜 주주들이 소송할 수 있느냐? 최근에 지니어스 그룹이라고 해서요. AI 기반 교육 기업이라고 합니다. 나름 나스닥 그 뉴욕 증권 거래소에도 상장돼 있는 큰 기업인데 여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결국 재무자산에 비트코인을 편입하자 이게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현재 또는 미래 보유금의 90% 이상을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자. 그 비트코인을 돈처럼 그냥 90% 이상 가지고 있자. 이게 체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1억 2천만 달러를 활용해 비트코인을 매집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뭐 금액까지 나왔잖아요. 이게 뭐 거의 뭐 한 1,800억, 700억 정도 될 것 같네요. 이 엄청난 돈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할 계획이다. 엄청난 소식이죠. 근데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바로 다음날 기사가 나옵니다. 비트코인 편입 전략을 발표한 이후로 그냥 지니어스 그룹의 주가가 66%나 올랐습니다. 아직 사지도 않았어요. 이제 살려고 하는 건데 산다더라 하면 66%가 빵 올라갑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주주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이거 해도 너무하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뭐 좋다. 뭐 옛날부터 샀으니까 지금 뭐 우주로 날아가고 있잖아요. 얘네는 뭐 넘사벽이라 치고
자, 셈러 사이언티픽이라는 의료기기 회사, 여기도요, 일본의 메타플래닛이라는 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따라한 기업들이거든요. 비트코인을 메타플래닛보다 여기 더 많이 들고 있는 회사예요. 의료기기 회사도 사고, 일본에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따라하고 있고, 지금 지니어스도 이렇게 이미 결정을 했고, 야, 다들 비트코인 사서 날아가는데, 우리는 미국 국채 투자한다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채권 사고 있다고, 야, 이거 주주들 입장에서 화가 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12월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결정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죠. 제가 볼 때 뭐 확률은 거의 뭐 반반이거나 약간 이렇게 될 가능성이 한 40%, 45% 조금은 낮다고 그래도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걸 결정하지 않아도 저는 큰 상관이 없다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거의 불장의 정점층에 이번에는 빅테크들의 커밍아웃이 결국 나올 것이다. 마치 21년도 11월 그 비트코인 최고점 찍었을 때 애플의 팀 쿡 CEO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비트코인 갖고 있다는 게 이때만 해도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한마디를 합니다.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뭐 재무적 조언이 아니고 나는 테슬라처럼 애플이 비트코인으로 뭐 투자를 한다든지 결제한다든지 이런 건 하지 않을 것이다 얘기는 했었죠. 근데 결국 마이크로소프트 아니어도요. 기업의 목적은 결국 돈을 버는 겁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자산 뭐 이미 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국은 비트코인 채택을 빅테크 중에서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요. 또 올해 뭐 6월, 7월에도 계속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할까요? 마이클 델이라는 델 컴퓨터 창시자죠. 세계에서 14위로 돈이 많은 분인데 이분이 6월, 7월에 계속 비트코인 관련 뭐 나 관심 있는데 나 이거 뭐 굉장히 비트코인 좋게 보는데 이런 식으로 갖고 있다는 말은 안 하는데 이런 트윗을 계속 날렸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빅테크의 커밍아웃이 12월에 나오면 날아가는 거고요. 혹시 12월에 안 나오더라도 나중에 정점 근처에서 나오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정점 근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결론은 연말까지 급등할 시에 이제 대비해야 할 수도 있는 이거는 하나의 시나리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틀릴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생물체처럼요. 다수가 예상하고 있으면 그때그때 참 변하더라고요. 신기하게. 다수가 그걸 보고 있으면 살짝씩 변합니다. 그래서 맹신하지 마시고 이런 시나리오가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투자 판단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